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사거나 기존 대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번 달 말 출시됩니다. 기본 금리는 최저 연 4.65% 수준이지만 저소득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금리를 연 3.75%까지 낮출 수 있어 신규 대출 또는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 중인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항목을 추가한 새 임대차 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일선에 있는 만큼 전세 사기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소형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값이 중대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대출 금리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던 사항이죠.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소득 기준들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나 좀 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과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2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D1 리얼테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거래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작년 한 해의 부동산이었죠. 신년 연초가 되다 보니까 올해 부동산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워낙 많은 규제 완화 정책들, 또 앞서 얘기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이런 대표적인 실수요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이제 하나씩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안에서 그러면 이 시장이 올해는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좋아질지, 더 안 좋아질지, 아니면 이대로 갈지.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은 어떤 스탠스와 어떤 재테크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고민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네, 아직까지 뭔가 움직이기는 조금은 고민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정말 전방위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하락장이 언제 과연 끝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야기일 텐데 하락장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이런 많은 대책으로 인해서 조금 짧게 더 빠르게 좀 정리가 될 것인지 조범식 대표의 이야기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한 해가 지나면서 올 연초에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렇게 하락 흐름으로 움직여질 것인지
내지는 언제쯤 반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좀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혹자는 올해 좀 지나면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쪽에 포인트를 잡고 내 재테크 전략을 운영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과연 이 부동산 하락장 언제쯤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자, 과거의 사례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실제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과거에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좀 장기 하락을 하는 시기,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가 됐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2007, 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고, 또 그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었고, 그 흐름에 타서 결국엔 장기 하락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도 금리가 올랐고, 또 금리가 계속 올해도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가 될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이런 장기 흐름을 타고 갔기 때문에 좀 더 길게 2, 3년 정도는 더 하락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실제로 과거에는 좀 길게 하락을 했죠. 특히 서울과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리가 인상돼서 고금리로 많이 오래 유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 때는 대략 1년 이내에 다시 금리가 인하하는 흐름으로 갔거든요. 실제로 시장은 외부 요인 또 금리 인상으로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다시 저금리로 움직여지는 흐름으로 갔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넓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과 경기도로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5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때 서울, 경기 외에 다른 지역들은 어땠을까도 함께 봐야 되거든요. 자, 같은 시기 때 수도권에 있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광역시 지역의 같은 시기 때 시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15년도에 가격이 서울, 경기처럼 하락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금리가 인하하면서, 금리가 인상 시기 때는 가격이 눌렸다가 인하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금리가 인하하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됐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물량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자, 이 시기 때를 우리가 보면 많은 분들이 대세 하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서울, 경기도, 즉 수도권 쪽은 하락을 하는 흐름으로 갔고, 그 외에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상승을 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즉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이 다 하락하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양극화의 시기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수도권 쪽은 계속 지속을 하락했고, 지방 쪽은 대려 가격대가 회복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자, 그 결정적인 이유는 금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거였느냐? 바로 공급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자, 이 시기 때 서울 외곽 지역에 붙어 있는 지역들, 즉 경기권 일대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이 2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2기 신도시가 2008년도부터 2014년, 1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진행이 됐고, 특히나 서울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강남구와 서초구 주변 지역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로또 아파트라고 그랬죠. 이 반값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보금자리 주택이 실질적으로 분양이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이 주변 지역에 굉장히 강남구 주변 지역으로 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같은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세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이런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요자들이 서울 쪽에 주택을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대기를 하면서 분양을 받으려고 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분양도 쌓이고 또 이런 수요자들이 오히려 금리가 저금리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로 전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서울 쪽 특히 신도시의 공급 또 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의 이런 공급 물량에 의해서 실제로 장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던 지방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좀 쌓였더라도 단기적으로 미분양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이냐?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에 맞춰서 우리나라 국내 금리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올 상반기 때 앞으로 다음 달이나 뭐 이번 달, 다음 달 내지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지금 현재 4.5% 정도 수준인데 더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서 5% 정도 수준까지는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추가적으로 3.25% 정도 하고 있는 금리가 한 5%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인상시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를 시기다 보니까 올 상반기 때까지는 여전히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기, 즉 올 중순이나 올 하반기 때까지 움직여진다라면 실제로 미국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금리를 끌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는 올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 때는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흐름으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최소한 올 중순까지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도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대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꽁꽁 묶여 있고 또 결국 이 금리에 대한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금리가 해소가 되게 되면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금리 부분에서는 다시 인하하는 흐름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 즉 2024년 초 정도 되면 적어도 인하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규제 국면이었던 게 이제는 완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도, 15년도 이 사이 때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많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내놨고 활성화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규제 완화 정책들을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올 중순까지는 시장이 많이 고금리로 인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장이지만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됐을 때는 이 금리의 부담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때 갔을 때 과연 시장은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가? 결국엔 그 시기 때는 결국 공급에 맞춰서 시장이 변화가 될 것이다. 즉 과거에 2010년, 15년도에도 금리보다는 공급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의 움직임이 커졌었거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은 미분양이 빨리 소화되고 또 그러면서 수요자가 다시 찾으면서 가격대가 좀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대로 공급 물량이 많아서 앞으로도 많이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 거기에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이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회복 흐름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결국에 앞으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시장도 결국엔 양극화의 흐름으로 갈 것이고 그 안에서도 공급 물량이 부족한 지역들 대표적으로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빨리 회복되는 흐름으로 갈 것이고 반대로 대구라든지 뭐 경북 같은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고 미분양이 많이 쌓이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좀 더 늦게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이냐 이런 큰 틀에서 시장을 바라기보다는 이제는 하나하나 지역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양극화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 안에서도 공급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어떻게 내 스탠스를 가져가고 또 재테크 전략을 세워가실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을 미리 캐치하시려면 오셔가지고 듣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하락장 그리고 상승장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이야기겠지요.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지역은 그 하락장에도 굳건하게 가격을 유지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또 어느 지역은 상승장에도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그 가격 그대로 머물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넓게 보는 것보다 내가 투자할 지역이 어디 있는지, 좋은 입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개발 호재가 어디가 많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락장에서도 성공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언제나 저희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어요.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과연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인지 전문가의 견해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전화나 문자보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주범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좋은 정보 담아가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측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이런 양극화의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상승이 좀 빨리, 회복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지역, 또 내지는 회복이 좀 늦어질 수 있는 지역들을 구분해서 그 안에서 빨리 팔아야 될 지역과 아니면 가져가야 될 지역, 내지는 미리 선점 투자를 해야 될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권기현 대표 또 이상수 대표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꼭꼭 집어서 알려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연초에 오셔가지고 올 한 해의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미리 듣고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꼭 오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2023년 부동산 투자 계획 세우지 못하셨다면 한 분의 전문가가 아닌 또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세미나 시간이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일부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또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용산 효창동 쪽에 네, 그 효창공원역 인근의 용문동 네, 그 다세대 하나 보고 있는데 투룸이고요. 네, 그 오래됐어요. 1971년도 중고인 것 같고요. 네, 주소는 저기 용문동 32-81번지예요. 네. 이게 매매가 지금 4억 5천에 나와 있는데 전세로 지금 2억 2천에 살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2억 3천 정도로 투자하기 네. 어떤지, 지하철도 가깝고 이제 재개발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주택은 없는데 요거 하나 좀 투자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무주택 상황이신데 어쨌든 먼저 좀 투자로 접근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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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효창공원역 근처에 용문동의 32-81번지 실투자금이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 정도가 드는 투자처인데 과연 이 지역에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산 지역을 보셨어요. 네, 네, 용산이야 뭐 네네. 워낙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입니다. 굉장히 네. 대규모 개발 계획들, 뭐 용산공원뿐만 아니라 국제업무지구, 또 서울역 개발, 또 철도 지하화, 또 캠프킴 유엔사 수성부 개발. 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만 간단히 말했어도 뭐 하나만 얘기를 해도 굉장히 그 지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 용산이고, 소위 뭐 제2의 강남이다라고 앞으로 제2의 강남처럼 변화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용산입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더더욱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이제는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이 용산 지역을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용산구 전체가 좋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어떤 거를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세요, 실제로. 네. 그럼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있지만 용산에서 이왕 내가 투자하려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죠? 네. 예, 아니면 개발이 될 수 있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 즉 아파트 네. 아니면 빌라를 많이 보시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신 게 이제 빌라예요. 예, 예. 그리고 위치는 6호선 이 효창공원 압력 8호 코앞에 있는 용문동. 네. 용문동 내에 있는 빌라,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요거 가져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맞아요. 저는 방향성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용산 내에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거나 개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빌라를 사시는 거는 지금 같은 시기에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여기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은 지역, 조금 더 좋은 개발지, 뭐 용산 자체가 다 좋긴 하지만 이왕이면 거기서 좀 빨리 될 수 있는 애들, 그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뭐 추가 부담금을 좀 덜 내든지 아니면 뭐 수익성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입지에 있는 그런 개발지 내지는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역들이 훨씬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네네. 용문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우리가 네네. 강남 전체가 다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강남 안에서도 압구정이라든지 또 대치도 곡동이라든지 또 개포동이라든지 이 지역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겠죠. 예.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자라는 겁니다. 이 용산 전체는 좋은데 그럼 용산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빌라를 봤을 때 우리가 빌라로 그냥 빌라만 가지고 계셔도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빌라 가격이 많이 더 오를 거예요. 실제로. 이 지역 자체가 비싸지기 때문에. 예. 근데 이왕이면 빌라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럼요. 실은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좀 들여다보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서울이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다양한 재개발 방식들을 내놓고 재개발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네네. 그 와중에 용산구는 지금 현재 뭐 재개발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지금 막 재개발이 여기저기 막 지정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개발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재개발을 좀 속도를 빨리 하는 신통기획이 나와서 신통기획이 지금 현재 2차까지 이번에 후보지가 선정이 됐죠. 예. 자, 신통기획이 있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모아타운이 있어요. 네네. 모아타운. 요것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내놓은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모아타운 다음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해서 모아타운을 더 적게 해서 진행되는 정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온 게 뭐냐면 역세권 장기선제주택,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크게 이 네 가지의 흐름으로 민간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뭐 신통이든 모아타운이든 가로주택이든 역세권이든 어떤 거든 아파트로 바뀌면 무조건 수익도 날 겁니다. 특히 용산권 안에서는요. 근데 그렇죠. 이 안에서 조금 더 내가 골라보자라면 실은 지금은 고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실은 뭐 신통기획,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50%에서 많게는 300%가 적용이 돼서 재개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0%, 많게는 700%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자, 이 차이가 네네. 어떤 거라면은 결국에는 빌라를 가져가서 재개발이 되면 내가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가 많다. 그건 용적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지거든요. 예. 그럼 일반 분양 세대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수익이 더 많아지는 거고 수익이 더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왕이면 같은 지역 내에서 조금 더 적게 추가 부담을 내고 속도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선택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하는 게 더 낫겠죠. 네네. 자, 그럼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신통도 좋고 모아타운도 좋고 가로수택이 다 좋지만
용산권 내에서 지금 이 4개 개발 사업 중에 고를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지역도 같이 함께 눈여겨보면서 저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 지금 이 용문동 일대를 보셨잖아요. 효창공원 압력, 역세권. 네. 여기 흐름, 이제 지금 개발 흐름을 보면요. 이 효창공원 압력 바로 남쪽에 있는 동축에 있는 용문동이 있어요. 지금 네. 보신 용문동 말고요. 네네네. 이 동축에 있는 용문동은 지금 현재는 여기는 도심 공공 복합 사업으로 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욕창공원 바로 위쪽을 보면 이쪽이 이제 원효로 일가거든요. 네. 원효로 일가는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어요. 또 이쪽 효창동 있죠. 예. 이제 북서쪽이죠. 북서쪽에 있는 효창동도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용문동 일대, 지금 보신대 일대는 아직 개발 계획이 뭐 움직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네. 위쪽에 있는 이쪽 위쪽에 있는 효창동 같은 경우에도 아직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고 있어요. 이 두 지역이 아직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움직임이 없는 지역이고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만 벌써 공공재개발 또 위쪽에 보면 서계동이나 청파동 같은 경우는 신통기획이 지정됐거든요. 그 신통기획, 역세권 개발 또 최근에 이쪽에 도원 삼성 내면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즉 가로주택 네네네. 정비 사업 모든 재개발을 여기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거는 역세권 재개발을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더 유리하다. 그럼 역세권 지역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용문동 보신 걸 아주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근데 저는 이 역세권 개발이 되려면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이 그 노후도 20% 정도의 60% 이상인데 그 조건을 채우는 지역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 조금 더 양쪽 사이드에서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우리도 하면 충분히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위쪽에 있는 여기 효창동 있잖아요. 네네네. 예, 효창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저는 그래서 같은 2억 3천이면 여기 좀 오래된 거잖아요. 예. 예, 위쪽에 보면 좀 깨끗한 것들도 있어요. 네네. 예, 같은 금액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니까 저는 위쪽에 있는 효창동도 함께 보면서 그쪽에서 조금 더 나은 매물이 있다라면 거기까지 살펴보면서 그 두 쪽 지역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왕이면 요 위쪽 있잖아요. 네네네. 위쪽 지역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그쪽을 조금 좋은 매물이 있으면 보시고 그게 없다라면 용문동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더 둘러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투자처로 용산 지역을 잘 선택하셨지만 투자 금액 2억 3천으로 조금 더 빠르게 투자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 효창동도 함께 좀 비교해 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용산에 한번 발품 팔아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영등포구 대림동 네, 이편한 세상 영등포 아데폴레 거주 중인데요.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살고 계신 집인데 따로 이사 계획은 없으시지만 그냥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영등포 대림동에 이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폴에 거주 중이다 말씀 주셨는데 계속 좀 살아가면서도 가치가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이편한 세상 영등포 아들폴에 요거 입주한 지 한 2년 차 된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예, 요거 분양 받으신 것 같네요. 그죠? 네, 분양이요. 예, 몇 평형대 받으셨어요? 금액이요? 아니, 몇 평형대? 33평. 33평형대. 네, 네. 자, 33평형대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물론 분양가 대비 지금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가격이 좀 빠졌지만 그래도 시세 차익이 좀 무리셨어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과거 고점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빠졌잖아요. 네. 이게 언제쯤 좀 회복이 될까, 또 내지는 네. 더 오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저는 이거 뭐 지역적으로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서울 전체적인 흐름부터 읽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집을 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 대출 받으면 뭐 이자도 굉장히 뭐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가격이 빠고 있다 보니까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얘기했죠.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는 특례 보금자리론. 무주택자, 1주택자들 이제는 대출 받더라도 고금리, 대출 금리가 굉장히 그 이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례 보금자리론이 좀 나왔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실제로 실수요자, 우리가 수요자를 봤을 때 실수요하고 투자 수요로 좀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지금 많이 위축돼 있는데 이걸 좀 풀어주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실수요자분들이 시장에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폭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하락하는 걸 좀 멈추겠죠. 근데 시장이 좀 회복이 되려면 실제로는 이게 투자 수요자들, 즉 다주택자분들이 시장에 유입이 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서울도 규제 지역이 풀렸고 실제로 이 대림동에 있는 이편의 세상 여기 뭐 영등포 폴인가요? 예, 네. 아델폴에, 아델폴에. 예, 아델폴에도 여기도 규제 지역에서 빠졌잖아요 이번에,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분, 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특히나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적용이 되는 시점, 아파트 이제는 등록 가능해주게끔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달 말일지 아니면 다음 달일지는 모르겠지만 올 상반기 때 그래도 주택임대사업자를 좀 이렇게 바꾸겠다,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그 시기가 됐을 때 투자 수요자들이 실제로 서울에 유입이 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투자 수요자들이 어디부터 찾을까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네. 확실한 호재가 있는 지역부터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자, 호재가 있으려면 재건축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주택이 변해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호재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뭐냐? 주변이 좋아지는 거예요. 없었던 교통이 생기거나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거나 편의기반 시설이 좋아지거나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만 투자 수요자들이 찾아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네. 무조건 싸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좀 빨리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거고 그러지 않은 지역들은 조금 좀 늦게 회복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가 과연 이런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은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잖아요. 입주 1년 차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또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라는 또 장점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 완전 새 거잖아요. 입주 2년 차니까. 네. 근데 서울이 지금 굉장히 공급이 부족해요. 서울이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새 아파트가 많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막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시작해서 앞으로 시장에 신규 아파트로 공급이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5, 6년 후예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때 좀 안정화가 된다,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러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는 신규 아파트 굉장히 귀할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게 더 좋아져라는 호재거리가 하나가 있다라면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그죠? 네. 네. 여기가 바로 신안산선이 앞으로 지나가는 라인인데 바로 그 네. 라인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그죠? 네. 그 신규 아파트인데다가 신안산선이 이제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안산선을 타고 7호선 타고는 강남 가기 편해지고 신풍역을 통해서 네.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신안산선이 여의도로 가게 돼요. 네. 그럼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출퇴근 편해지는 동네인데 새 아파트네? 근데 귀하네? 여기 좀 들어가 볼까? 또 투자를 보고 계신 분들도 여기 가격이 좀 빠졌는데 이 정도 입지에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회복되겠네 하면서 수요자들이 좀 유입되겠죠. 예. 그 시기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지금은 조금 뭐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워낙 시장이 좀 위축돼 있고 수요가 아직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완화 정책들이 시장에 아직 반영이 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최소한 올 3, 4월 달 정도면은 그래도 정부가 지금
이미 발표됐던 이런 규제 완화 정책들이 실제로 시장에 거의 다가 반영이 되는 시기가 3, 4월 달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시기 때가 되면 이제 수요자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으로 갈 거고, 또 금리가 좀 인하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면 실은 여기는 실수요자들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실수요자, 투자 수요자들이 좀 몰리면서 가격대가 그래도 과거 수준 때까지는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 또 호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긴 안목,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 네, 거주하고 계시면 조금 긴 안목 보시고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걱정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쭉 거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분위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거주하는데 큰 부담 없이 계속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가지고 가시면서 언제든 마음 흔들리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지금 동작구 상도동에 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매도를 할까 했는데 이번에 음. 뭐 신속 통합인가 뭐 재개발이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요. 네. 네, 더 계속 살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네. 주신 이 빌라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기 위해서 저희 주소 좀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상도동 네. 279-179요. 179. 9. 네. 네. 동작구 상도동의 279-179 다세대 주택에 거주 네. 중이신데 신통기획으로 좀 지정이 돼서 앞으로 조금 더 네. 가격이 오를 만한 좀 가치가 있는 건지 네. 매매해야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거 빌라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 뭐 가족이 거주하시니까 방은 몇 개짜리입니까? 방 3개요. 3개짜리. 네. 그리고 요거 좀 팔까 했는데 시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네. 근데 최근에 갑자기 뭐 한 네. 일주일 정도 전이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네. 뭐 신통기획이다 뭐 지정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네, 이거 감사합니다.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는 지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자, 여기가 예전에는 그 상도동의 그 일반 재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과거에는 이제 상도 15구역이라고 표현됐던 지역이에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번에 신속 통합기획으로 지정이 된 네. 지역인데 네. 우리 이제 신통기획은 일반 재개발하고 차이점이 뭐라면 네. 굉장히 속도가 좀 빠릅니다. 재개발보다. 아, 예. 네, 재개발이 평균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라면 평균적으로 네. 신속 통합 계획은 중간에 이 진행되는 심의 기간들을 통합해 가지고 다 줄여버렸어요. 아, 그래서 한 예. 3년에서 4, 5년 정도를 이 단축을 시켜줬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뭐 6, 7년에서 뭐 한 10년, 12년 정도 요 정도 안에 충분히 아파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개발 사업이거든요. 이제 서울의 공급이 워낙 부족하고 공급을 좀 빨리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이제 신속 통합 계획이라는 재개발 방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게 지정이 됐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재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거 뭐 매수하실 때 금액 얼마였습니까? 언제 사셨어요? 그냥 16년도에 분양을 받은 건데요. 예. 한 2억 4, 5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2억 4천이면 그때 당시에도 뭐 3룸이니까 방 3개짜리니까 네, 네. 조금 저렴한 금액대 매수를 하신 건데 지금 네. 요즘 시세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5억 5천, 6천 그렇죠. 정도 한 되는 것 5억대 같아요. 정도까지는 올라갔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당장 팔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이유가 네. 뭐냐? 네, 네. 이 신속 통합 계획으로 진행이 되면요. 네. 뭐 2016년도에 들어가서 사셨기 때문에 뭐 권리 산적 네. 기준이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여기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아, 예.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건 뭐라면 네. 여기에 이제 개발지라는 걸 알잖아요. 이제는 네. 발표가 됐으니까. 그러면 투기 수요자들이 막 들어와서 여기는 뭐 투기를 할 것 같으니까 네. 요거는 투기 못하게 뭐 여기 투기 차단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실수요자들 있죠. 네.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다라는 사람들만 여기에 거래를 허가를 해주는 제도예요. 아, 그래서 예. 뭐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거나 해서 이걸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사로 들어오는 분들은 투자 네. 수요가 아니고요. 예. 이 실수요자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도하기가. 아, 왜냐하면 이제 그럴까요?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투자 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꺼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그러면 여기 많이 들어올 것이냐 그것도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다른 네. 지역들도 워낙체 많은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투자 수요자들도 많이 분산될 것 같고 이런 흐름으로 네. 가다 보면 매도는 당장 파시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하고 진행됐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네. 요거 주택 하나만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혹시 이거 팔고 뭐 아파트로 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 가고 싶어서요. 아, 저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네.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우리가 장기 한 5년 정도까지는 지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중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게 될지 좀 더 유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여기 이제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게 확정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거주하기가 좀 그렇다라면 네. 요거 세 놓으시고 네. 다른 지역에 좀 새로 사셔도 돼요. 아파트. 아, 예. 예. 요즘 아파트 전세 좀 싸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아파트 이게 전세 대출이나 이런 규제 완화 정책들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을 때 네. 그때 여기는 임대를 놓으시고 따로 네. 분리해 가지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이미 거주를 네.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이미 확정돼 있는 개발지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가격이 네. 붙고 있는 이런 빌라를 전 지금 네. 팔라고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 특히 예, 지금같이 이렇게 수요자들이 없는 시기 때 그러니까 네. 좀 안 좋은 좀 낮은 가격대에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좀 아쉬워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거는 네.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조금 내가 불만족스럽다 거주하는 네. 게라고 한다면 네.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는 형태로 좀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요거는 네. 좀 보유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사를 가시더라도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은 보유해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 수지 그 동천 센트럴자이 이제 보유할지 매도할지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방향성이 좋을지 네. 이제 네. 거주 중이신 아파트일까요? 네, 거주 중이에요. 네, 살고 계신 아파트인데 용인 수지의 동천 센트럴자이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지금쯤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좀 거주해봐도 괜찮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여기 동천역 신분당선 이제 동천역이죠. 네. 동천역을 쓸 수 있는 용인에 있는 신규 아파트예요. 네네. 요거 그 분양 받으신 거예요? 제가 19년도에 33평을 이제 6억 초반에 분양을 받고 예. 지금 거주 중입니다. 예. 그래서 실은 한참 금액대가 좋을 때는 분양가 대비 배로 가격대가 상승했던 지역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급매물들이 한 10억대 정도 10억, 내외에 좀 네네.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자, 그런데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역적인 부분보다도 실은 좀 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전체적인 부분 시장을 읽어가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자꾸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 동천역 역세권에 있는 이 동천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사러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제부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핵심은 9억 미만에 있는 주택들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9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만
5억 정도, 맥시멈 5억까지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중요한 건 금리가 조금 더 낮은 거죠. 네. 근데 그러려면 9억 미만에 있는 주택이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이제는 조금 더 대출 부담이 없으니까,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이거 좀 사볼까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9억 미만에 있는 주택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건데 해당 지금 동천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는 10억대잖아요. 금매물이 나오고 있는 게 10억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금액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요. 네네. 실수요자들이 당장에 들어오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데 규제도 해제가 됐고 이제 다주택자분들도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사러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제가 앞서 상담하신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가격에 회복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동천역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거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급 물량이 그래도 꽤 이 필요 공급량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네. 대략 한 5천 가구 정도가 평균 공급량인데 올해만 7천 가구, 내년에는 9천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입주물 새 아파트 좀 많이 입주가 되는 지역이에요. 네. 그럼 이 지역에 조금 더 특출난 호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GTX가 뭐 지나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뭐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경기도는 그래도 수요가 더 늘면서 실수요자들이 또 투자 수요자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실은 GTX는 이쪽 동천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 밑에 쪽에 있는 구성역 쪽으로 가고 또 그 업무타운 개발이나 이런 개발들도 이 같은 용인이긴 하지만 이 수지구 쪽에서도 남쪽에 더 포인트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있는 규제가 풀리면서 이렇게 호재가 있는 구성역 역세권 쪽에 투자 수요자들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일기 신도시 있죠. 네. 일기 신도시도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재건축이 이제 국회에서 또 국토부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거나 재건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완화가 돼서 실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실제로 또 투자 수요자들도 위쪽에 있는 분당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좀 애매해지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당장에 특례보금자리 혜택도 받기 어렵고 양 위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호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어요. 네. 그래서 당장에 올 상반기, 올 중순까지 막 수요가 막 크게 늘어서 급매물이 막 소화가 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다시 가격대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그렇더라도 신축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 신분당선 역세권에 또 신분당선을 쓸 수가 있고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들이 부담 없이 돌아올 수 있는 시기 때 그것도 10억 이상의 금액대, 9억 이상의 금액대를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즉 이자 부담이 없는 시기 때면 실수요자들이 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시기가 이제 금리가 좀 인하를 해서 금리가 좀 저금리 흐름으로 진행되는 시기 때라고 좀 보거든요. 네네.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때는 인하를 시작해서 내년 중순 정도 되면 그래도 금리가 어느 정도는 부담 없는 수준까지는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그 시기 때까지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중간에 뭐 일기 신도시가 뭐 얘기가 나와서 막 수요가 막 늘고 그래도 동천동 일대는 약간 좀 움직임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최소한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좀 들어오는 시기 때, 그 시기 때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게 그래도 지금 급매물 가격보다는 시세 가격대로 매도 타이밍을 좀 가져갈 수 있고 그때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보유를 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는 조금은 어려운 지역이라 다른 지역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겠지만 어쨌든 조금 회복되는 그 시기까지는 버텨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 시기까지 조금만 더 보유 계획 세워보시고 그때 다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저희 방송 중에도 여러분의 고민 늘 살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2023년 투자 계획 세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조범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데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